여러분은 기존의 AI와 차별화되는 생성 AI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AI가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생성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영상 판별 AI와 영상 생성 AI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영상 생성 AI의 특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생성형 AI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선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판별 AI에 대해서 쭉 긴 시간 동안 한번 소개를 받고 배워봤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생성형 AI 기술이죠.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판별 AI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입력되는 영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서 뭔가 패턴을 학습시킨다. 이런 학습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이 판별형 AI는 지도학습 기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비지도학습 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어떤 걸까? 한번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나 수학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아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뭐 출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GPT로 그린 거예요. 생성형 AI를 강의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있다면 아기가 만약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배워 나갈 겁니다. 막 물고기도 있고 태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험난한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나갈 겁니다. 배워 나간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배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을 한다는 거, 배운다는 건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겠죠. 부모님이 이거는 물고기야, 이거는 나무야, 이거는 집이야, 이거는 해야, 뭐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뭐 불은 뜨거워, 가까이 가지 마, 이거는 간식은 아직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떡볶이 같은 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네, 이렇게 먼저 부모님들로부터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학교에 가죠. 뭐 혹은 요즘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죠. 이렇게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로부터 또 배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려운 것도 배울 수 있고 저희 지금처럼 생성형 AI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혹은 다양한 세상의 전반적인 이치에 대해서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모님, 선생님, 그 외에 뭐 다양한 친구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남들로부터 배우는 이러한 행위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정답을 알려주고 이게 지금 고양이야. 처음 보는 아이한테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고양이야, 나비야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나비구나. 이런 식으로 정답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게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이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카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지는 않고 조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걸 보면 이제 한 18개월 정도 됐거든요. 딱 그 정도 아기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걸 보면 스스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스로 뭔가 이 장난감도 만져보고 뭐 촉감놀이도 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알려주고서 이게 지금 고양이야 라고 지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를 보고 스스로 아기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털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 발바닥 젤리가 너무 귀엽네. 발은 4개나 있네. 뭐 코리안 쇼테어는 코리안 쇼테어라고 알려주면 그거는 이제 지도 학습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 얼룩무늬가 여러 개가 있네. 그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이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 AI의 개념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됩니다.
고양이는 발이 4개가 달렸네. 이런 것들 사람이 알려주진 않거든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고양이 발 4개 달려있어. 이렇게 알려주진 않죠. 사람이 직접 보고, 아기가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이 고양이가 지금 발이 4개 달렸네. 털은 너무 귀엽네. 강아지는 어떤 애는 귀가 내려가 있고, 어떤 애는 귀가 올라가 있네.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이 과정을 AI에 빗대자면 비지도 학습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한번 배워볼게요. 입력 데이터를 X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정답 Y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다 라벨링, 사람이 데이터 수준에서 다 라벨을 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영상이 되겠죠. 저희는 지금 영상 AI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 뭐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사람이면 사람, 그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서 AI를 학습시키면 AI가 이 X로부터 Y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AI 초창기 때 막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됐었어요. AI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지금 얘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지금 얘가 고양인데, 자, 고양이 좀 더 잘 그려볼게요. 고양인데 왜 고양이야? 귀가 있어서 고양이야? 참 애매합니다. 귀는 사람도 있죠. 눈이 2개 달려 있어서 고양이야. 눈 2개는 대부분의 포유생물이 눈이 2개죠. 그리고 수염이 있어서 고양이야. 수염 있는 동물 너무 많죠. 쥐도 수염은 있고요. 뭔가 모호해요. 실제로 사람조차도 이게 왜 고양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고양이처럼 생겨서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학습 기법 역시도 AI가 지금 이 영상이 고양이 영상이라는 건 잘 분류를 하지만 왜 고양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양이 맞추는 거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지난 시간에 만들어드렸던 예시에서 X가 의료 영상이래요. 의료 영상. 이런 폐 엑스레이 사진, 제가 폐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이런 폐 엑스레이 영상이었는데 지금 폐렴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왜? 물어봤을 때 이런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있죠.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설명 가능하게 하려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왠지는 설명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도학습, 어쨌든 X에서 Y로 추론이 되도록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뭔가 폐렴이 걸린 영상을 보면 폐렴이라고 예측을 하고, 정상적인 영상을 보면 정상이라고 분류를 하도록만 학습을 해놨고, 그 안에 있는 패턴은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도학습 기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분류 예시만 들고 있는데, 객체 탐지도 있었죠. 객체 탐지. 사람이 이렇게 졸라맨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박스로 예측하는 이런 객체 탐지 기술도 있었고, 마스킹 해주는 영상 분할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 분할, 제가 이게 못한데 영상 분할입니다. 영상 분할도 있었죠. 이렇게 딱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만 잘 오려내주는, 이 마스킹을 해주는 영상 분할, 이런 태스크도 대표적인 지도 학습입니다. 사람이 다 알려줘야 돼요. AI한테. 우선은 데이터 10,000개면 10,000개. 그런 게 있어요. 좀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은 비교적 이거 상당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데이터 개수가 100개, 영상으로 따지면 이제 100장, 200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AI를 학습할 때는 100장, 200장 하나 택도 없습니다. 한 1000장, 많게는 10,000장, 100,000장,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런 생성형 AI 이런 거는 억대의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큰 규모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상당히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10,000장을 일일이 다 이거를 마스킹을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표현한 건 눕기를 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거를 다 해야지만 뭔가 AI를 잘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 생성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진 않았는데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만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영상 분류 같은 경우는 고양이면 고양이다, 개면 개다 분류하는 거 쭉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입력 영상은 X가 되는 거고 고양이가 Y가 되는 거죠. 여기 이어지는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하더라. 영상 설명 생성 정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사실 LLM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 신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상 보고 지금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수트케이스 안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뭔가 이 설명을 출력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그냥 GPT 넣어주면 해주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창기엔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영상 설명을 생성하는 이런 것도 지도학습입니다. 그럼 지도학습이라는 건 즉 뭐다?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 사람이 지금 이 영상에는 고양이가 수트케이스의 바닥에 앉아있는 영상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패턴을 학습을 하더라. 이게 또 지도학습 기법입니다. 그 외에 뭐 객체 탐지 이런 거 배웠었죠. 위치 찾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 3D 객체 탐지도 배웠었죠. 3차원 박스로 설명하면 3D 객체 탐지, 2차원 박스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객체 탐지, 2차원 객체 탐지라고도 할 수 있고 2차원 객체 탐지라고 굳이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객체 탐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차원 객체 탐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3차원 박스를 설명하고자 하는 3차원 박스를 출력하면 3차원 객체 탐지라고 이제 꼭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분할하는 거. 고양이는 어디에 있는지, 나무는 어디에 있는지, 하늘은 어디에 있는지, 풀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기법이다. 사람이 일일이 다 이게 눕기를 따줘야 됩니다. 끔찍하죠. 만장 이렇게 넘게 하는 거. 저도 대학원생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고 교도원에 가고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뭐 농담이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요 일일이 다 너무 힘들었어요. 만장 정도 막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일일이 눕기를 따야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Unsupervised Learning. 이걸 저희가 왜 배우냐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바로 이 비지도 학습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AI거든요.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입력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X와 Y에서 Y는 필요가 없습니다. Y는 필요가 없이 입력 데이터 X만 가지고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이 비지도 학습 기법입니다. 저희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기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이 고양이를 보고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이거 고양이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면서 관측을 하면서 혹은 장난감을 만지면서 촉감놀이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촉감놀이 장난감이 X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X가 되고 여기 장난감이 원래는 이제 이거 자동차 장난감이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굳이 안 알려줘도 애기 혼자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있어도 잘 가지고 놀거든요. 가지고 놀면서 비단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있을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이건 바퀴는 굴러가네, 위에는 뭔가 딱딱하네, 앞에는 뭔가 이상한 플래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뭐지? 뭐가 빛이 나는 게 달려있네. 뭐 경찰차면 뭐 위에 이게 뭐지?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달려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난감만 가지고도 스스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학습을 해냅니다. 그런 것들을 AI에 빗대면 바로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수집 자체가 훨씬 용이하겠죠. 비지도는. 그냥 영상만, 이제 영상 생성형 AI를 예시로 들면 영상만, 무수히 많은 영상만 잘 수집을 하면 됩니다. 웹상에 있는 거죠. 모으기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요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학습 기법, 레이블까지 해야 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즘은 그냥 검색 툴이나 API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생성형 AI들, 뭐 소라, 베오 이런 거 너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몇십억 장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 비지도 학습 기법이라 해서 이제 생성형 AI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생성형 AI 배우기 전에 간략하게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드려보자면 초창기 이제 비지도 학습 기법의 대표적인 거는 군집화, 차원 축소, 분포 추정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분포 추정이 생성형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 분포를 추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기법들의 특징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 피처들을 스스로 뭔가 배워본다는 거예요.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 특징들을 정의를 하고 특징 공간을
배워보는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 기법의 특징이다. 장난감을 보고 이 장난감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군집화가 뭔지 먼저 소개를 순차적으로 이제 군집화가 뭔지, 차원 축소는 뭔지, 분포 추정은 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가 군집화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K민주 군집화라는 건데 저희가 K민주 군집화에 대해서 상세히 배울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게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의 점이라고 했을 때 인접해 있는 점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거. 한번 저희 아까 지금 계속 애기 예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애기 예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장난감들 쭉 두고서 뭐 인형들도 있을 수 있고 주주 인형도 있을 수 있고 로봇들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애기한테 너가 보고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이렇게 서랍장에 잘 정리해놔 하면 아기도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애기도 뭔가 스스로 뭔가 이 공주님 인형들은 비슷하게 생겼네.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쁘게 생겼구나. 그럼 얘네들끼리 모아야겠다. 자동차는 자동차들대로 뭔가 바퀴 달려있는 얘네들 비슷하게 생겼네. 모아야겠다. 로봇은 로봇대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부모님이 안 알려줘도 데이터가 장난감이라고 보면 무수히 많은 장난감을 딱 던져주고 스스로 한번 분류해봐. 그냥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대충 묶어봐. 뭐 이쁘게 생긴 공주님들끼리 잘 모은 다음에 이게 공주님입니다 라고는 못하겠죠. 아무도 안 알려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는 이게 공주님인지 몰라요. 근데 뭔가 비슷하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스스로 지금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군집화도 역시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모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인 애가 자동차야, 이렇게 모인 애가 빨간색으로 모인 애가 로봇이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는 못하는 거고요. 당연히 뭔가 비슷한 애들, 얘네가 비슷해, 얘네가 비슷해, 얘네가 비슷해,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K민주 군집화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군집화라고 해서 K민주 군집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군집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집화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이 뭔가 관련한 연구나 혹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서 혹은 뭐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과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나 군집화 기법 필요했는데 하면 또 찾아보면 좋겠죠. 그 다음은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원 축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PCA라는 기법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다행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 3차원 공간, 이 특징이라는 공간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일단은 해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막 머리 써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고 오늘 시간에는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고차원이거든요. 자동차 장난감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바퀴의 형태도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의 모형도 중요할 수도 있고 창문의 개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차원이라고 보면 무수히 많은 차원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를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자동차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는 게 뭔가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차원 축소라고 빗대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최대한 정밀하게 고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때로는 압축해서 차원을 압축해서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설명력에서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 그때가 더 다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금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차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가장 분산이 큰 축을 찾아내서 그 축으로 지금 이건 두 축이거든요. 그 축을 가지고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이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요.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 바퀴의 모양, 창문의 개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인 뭐 트렁크의 크기, 뭐 다양한 이런 고차원적인 자동차의 정보를 가지고서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이런 식으로 압축해주는 것이 이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지도 학습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예시를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러면 지도 학습 아닌가? 이거 애기가 SUV인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SUV란 건 모르고
자동차 장난감들 잔뜩 줘놓고 여기서 비슷해 보이는 애들끼리 묶어봐 이러면 뭔가 바퀴 모양이 됐든 창문 모양이 됐든 비슷한 애들끼리 잘 묶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크게 보면 클러스터링이지만 특징 공간에서 하는 클러스터링 같은 느낌이죠. 네, 뭐 클러스터링하고 말을 하면 좀 틀린 표현이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예시가 좀 만약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 PCA가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렸던 거고 뭐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징 공간에 대해서 압축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이 비지도 학습이 분포 추정이에요. 분포 추정. 글이 없으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요거는 생성형 AI의 베이스가 됩니다. 생성형 AI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입니다. 분포를 추정한다는 게 좀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의 특징을 읽어낸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특징을 쭉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점이 요 가운데가 몰려있죠. 내가 뭔가 몰려있는 정도를 가지고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면 이런 파란 선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란 선처럼 점이 많은 데는 뭔가 높아지게, 등고선이 높아지게, 점이 적은 데는 낮아지게 표현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표현할 수 있겠더라. 내가 데이터셋을 10,000개, 20,000개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뭔가 대표할 수 있는 특징,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00개의 데이터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 그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게 분포를 추정하는 거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1차원 공간의 예시고 2차원 공간 예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점이 많이 있는 데일수록 이게 높아지겠고 등고선이 높아지게, 점이 없는 데일수록 낮아지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건 이제 두 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값을 가지고서 분포를 추정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 비지도 학습 기법이더라.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비지도 학습, 이 전반적인 분포를 추정하는 기법이 생성형 AI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판별 모델은 입력 X로부터 Y가 출력되는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생성형 모델 배워보고 있고 판별 모델과의 차이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입력 X로부터 Y에 대한 패턴을 학습하는 게 판별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을 하자면 단순히 패턴을 학습한다기보다는 Y가 출력될 확률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까 몇 가지 그림 예시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고양이일 확률, 개일 확률, 사람일 확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판별 모델의 역할이고요. 생성 모델, 영어로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나 조건부 생성 모델도 있어요. 컨디셔널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비지도 학습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분포 예측하는 모델,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모델도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다. 분포를 학습하는 게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자동차를 보고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 학습이 되죠. 뭔가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비지도 학습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생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성형 모델도 있고, 사실 제가 조건부 생성형 모델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생성형 모델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조건부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단순히 영상을 보고 아무거나 영상 하나 생성해봐. 이거 초창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게 아니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성형 모델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영상 생성형 모델을. 프롬프트란 걸 주어주죠. 프롬프트. 뭔가 주어지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영상을 생성하도록 해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갑자기 Y, 아까는 레이블이 Y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는데 지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레이블이 아니에요. 레이블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건. 여기 있죠. 컨디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의 분포를 학습하는 게 이 조건부 생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기 비유로 좀 하자면 갑자기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GPT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 달리 같은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건부 생성형 모델이 어떤 건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판별 모델은 엄밀히 말하면 확률을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사진이 주어지면 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시간에서는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일 확률,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이 개일 확률을 학습하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판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별 모델의 특징은 가능한 레벨의 경우의 수 안에서 확률값이 결정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지나가듯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경우의 수를 지정을 해놔야 돼요. 너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고양이면 고양이, 개면 개, 뭐 요건 지금 2개의 예시밖에 없죠. 그렇게 만약에 사람이 경우의 수를 지정을 해놨으면 AI는 개 아니면 고양이 2개에 대한 확률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영상이 주어졌을 때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영상이 주어졌을 때 개일 확률, 영상이 주어졌을 때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요런 사람이 정해진 경우의 수에서밖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단점이 바로 떠오르죠. 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개와 고양이 둘 다가 아닌 영상이 들어온다면 예측값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원숭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고양이랑 비슷하니까 고양이라고 예측하면 오케이 뭐 납득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심지어 동물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상을 입력을 해도 판별 모델은 사람이 주어진 경우의 수 안에서만 확률을 예측합니다. 뜬금없이 이 사진을 개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블을 다 작업을 해줘야 되고 레이블을 디테일하게 작업하면 할수록 AI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판별 모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성형 AI,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이 주어지면 이 고양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분포, 확률값, 개 사진이 주어지면 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률값, 원숭이면 원숭이의 확률, 이런 뭐 무의미한 뭔가 아트워크 같죠? 약간 예술 작품 같은 이런 게 주어지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확률값, 이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분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 데이터, 이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고? 무슨 소리지?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보통 서 있을까 앉아 있을까? 얘네들은 뭐 일단 강아지라는 거는 당연히 몰라요.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생긴 애들은 보통 서 있는 경우가 많나 앉아 있는 경우가 많나 서 있을 확률이 높을까 앉아 있을 확률이 높을까 다리가 3개일 확률이 높을까 혹은 손이 3개 있는 원숭이 중에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강아지는 다리가 4개일 확률이 높나 3개일 확률이 높나 이게 강아지 물론 제가 계속 지금 예시가 살짝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강아지 원숭이인 건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다리가 3개 있었나 4개 있었나 2개 있었나 5개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는 뭐 꼬리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 꼬리가 뭐 짧은 확률은 몇일까 긴 확률은 몇일까 요런 예술 작품들은 노란색이 왔으면 그 옆에 초록색이 오를 확률은 몇일까 파란색이 오를 확률은 몇일까 이런 전반적인 확률 즉 분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게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존재하던 생성형 모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막 사람 손가락 6개 그리고 막 손가락 3개 그리고 이런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사람 손가락이 5개일 확률 4개일 확률, 6개일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6개일 확률이 높던데라고 학습이 되어 있어서 손가락 6개로 그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다리를 학습해, 손을 학습해 이런 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한테 뭐 지금 자동차에 바퀴 개수가 몇 개 달렸는지 일반적으로 네가 학습해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장난감들만 잔뜩 던져주고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바퀴가 3개 달려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4개 달려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생성형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부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죠. 조건부 생성형 모델은 지금 아기 비유엔 살짝 할 수 있어요. 비지도 학습에
끼워 넣긴 살짝 뭐가 할 수 있는데 아까 판별 모델은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게 고양이일 확률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거라면 이건 고양이라는 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라는 조건이 반대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이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조건부 생성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워졌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달리나 뭐 GPT 보통 GPT에 많이 써보죠. 아니면 뭐 요즘은 다양한 영상 생성 AI, 뭐 베어3 이런 것도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다양한 영상 생성형 모델의 프롬프트 입력하는 요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그래서 고양이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 영상이 이렇게 생겼을 확률, 고양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생겼을 확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조건부 생성형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상에 대한 확률이라는 게 정의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머리의 생김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으로 뭐 고양이가 많이 존재하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같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들판에 많더라면 고양이 그림 그리라고 하면 항상 들판에 있는 고양이 그림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영상에서 관측되는 확률들을 예측을 하는 게 이 조건부 생성형 모델이다. 다만 지금 고양이다라는 정도의 조건만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양이가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이 나타날 확률은 여기가 제일 크겠죠. 고양이 영상이 실제로 제일 클 거고, 강아지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영상의 확률이 제일 크게 뭔가 예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생성하는 거. 그래서 굳이 헷갈리게 조건부 생성형 모델 왜 계속 같이 설명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영상 생성형 AI 모델은 단순 제네레이티브한 모델이 아니고 이 컨디셔널한 제네레이티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판별 모델은 입력 데이터 X로부터 Y가 출력될 확률, 입력 데이터, 자, X가 주어졌을 때 Y가 출력될 확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생성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률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건부 생성형 모델은 뭔가 레이블 혹은 사람의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의 꼴을 갖게 될, 영상을 갖게 될 확률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판별 모델이 뭐고, 생성 모델이 뭐고, 조건부 생성 모델이 뭐고,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도 학습은 입력 X로부터 Y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입력과 정답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입력 X의 숨겨진 구성 및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판별 모델과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판별 모델은 입력 데이터 X로부터 Y가 출력될 확률을 학습하는 모델이고, 생성 모델은 입력 데이터 X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생성 모델은 또 다른 입력 데이터 Y가 주어졌을 때 입력 데이터 X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